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데이트 세계에서 언제 헤어져야 할지 아는 것은 남자가 익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게임을 하거나 상황을 조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위험 신호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묘한 신호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말처럼 위장된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2025년의 남성으로서 당신은 데이트에서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역학관계가 바뀌었고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욕구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소셜미디어는 모든 상호작용을 증폭시키며 존중과 타협의 경계는 종종 모호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려면 명확성, 자신감, 그리고 확고한 기준에 기반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여성들이 주저없이 헤어져야 할 때임을 알리는 5가지 신호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결국 당신의 평화와 자존감을 갉아먹는 근본적인 사고방식,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는 불화의 반영입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는 남성들은 종종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해롭고 지치게 하는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이러한 중요한 표현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왜 이러한 표현들이 관계를 파탄시키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관과 진정으로 일치하는 관계에 투자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데이트 실력을 향상시키고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성과의 관계를 추구할 준비가 되었다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제 이러한 신호를 해독하고 데이트 세계에서 당신의 힘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녀가 이 5가지를 말할 때 예외 없이 그냥 떠나세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은 진지한 관계를 찾고 있지 않아. 여성이 진지한 관계를 찾고 있지 않다고 말할 때 그녀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하는 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동안 그녀가 이득을 보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 경고 신호인지, 그리고 왜 당신이 떠나야 할 때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 말이 명확함이라는 가면을 쓴 부드러운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당신은 내가 헌신할 상대가 아니지만 내키는 대로 당신을 곁에 두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녀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답하기보다는 당신의 관심, 인정, 그리고 자원이라는 특혜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종종 당신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는 불균형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는 대가로 많은 남자들은 인내심을 갖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 그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선택지를 열어두고 당신은 그저 끌려다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사이에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정서적 안녕은 고갈되고 이용당하고 과소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노력은 선택사항이라는 생각을 강화하게 되고 결국 자존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인 이유에 대해 핵심은 당신을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열정을 느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여성에게서 떠나는 것은 당신이 상호 존중과 투자보다 못한 것에는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가 진지한 만남을 찾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녀의 말을 믿으세요. 그녀가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에 있는 그대로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받아줄 여성에게 집중하세요. 둘째, 내 전 남자친구는 미쳤어. 여성이 내 전 남자친구는 미쳤어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 단순히 안 좋은 관계를 회상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유머나 드라마에 속지 마세요. 이런 말은 종종 그녀가 묘사하는 사람보다 그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현대의 데이트 세계에서 이는 가장 간과되기 쉬운 위험 신호 중 하나이며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첫째, 이 표현은 종종 책임감 부족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힘들거나 해로운 전 파트너를 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과거 관계의 실패를 전적으로 상대방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전 파트너를 미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관계의 파탄에 그녀가 기여했을지도 모르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부족,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해결되지 않은 문제 등 어떤 이유에서든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은 건강한 파트너십에 필요한 자기인식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녀가 갈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관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불화해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좌절감을 느끼고 당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도 비난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관계는 감정적으로 지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불균형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그녀가 다른 사람, 특히 한때 가까웠던 사람을 험담하는 경향입니다. 그녀가 전 애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당신에게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해소되지 않은 원한이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데 둘 다 관계에 해롭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여성은 이전 파트너를 깎아낼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은 드라마틱한 상황을 좋아하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 애인을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의 과거 관계가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안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녀는 그런 에너지에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정과 상호 성장을 원한다면 드라마틱한 과거를 가진 파트너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녀가 묘사하는 것과 같은 악순환에 얽매여 정신적, 감정적으로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녀가 내 전 애인은 미쳤어 라고 말할 때 마음의 평화를 지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성숙하고 균형 잡힌 태도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성은 존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떠나는 것은 자신과 파트너 관계 모두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을 중시하는 사람을 위해 감정적 에너지를 아껴두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성이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녀의 욕구나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종종 조종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관계에 위험한 선례를 남깁니다. 이는 진정한 소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당신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마도 떠나야 할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사랑을 무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사랑은 감정적인 강압이 아닌 상호 이해, 신뢰, 그리고 타협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지렛대로 삼는다면 당신의 자율성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한계를 넘어 당신의 욕망을 표현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세요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역학관계는 자존감을 침식하고 관계의 해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조종이 얼마나 미묘하게 심해질 수 있는지입니다. 계획을 바꾸거나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희생을 하는 것과 같은 작은 요구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구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살갗 위를 걷는 것처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따르지 않으면 당신의 사랑과 헌신이 끊임없이 의심받는 건강하지 못한 권력 역학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표현은 또한 당신의 개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당신의 정체성, 가치관 또는 개인적인 목표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여성은 죄책감이나 조종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그녀는 최후 통첩으로 당신의 헌신을 시험하기보다는 타협을 찾을 것입니다. 결국 조종에 기반한 관계는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만족감이나 평화를 결코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랑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을 얻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명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것이지 조종이나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내 친구들은 모두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 여성이 내 친구들은 모두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 라고 말할 때 이는 그녀가 전달하는 무해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종종 경고 신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의견이 당신의 관계 조건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말은 사실 관계 속 남성으로서의 당신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마땅히 개인적인 유대감이어야 할 관계에 외부의 간섭을 불러들이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첫째,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 간의 신뢰와 직접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며 그녀의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친구들의 의견을 대화에 끌어들이는 것은 친밀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남아야 할 공간에 제3자의 판단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역학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이나 결정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분노와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말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는 대신 친구들을 대리자로 삼아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녀의 책임감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까지 변화시킵니다. 갑자기 당신은 단순히 그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외부인들과 맞서게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표현이 종종 조종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불합리한 요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합의된 기준인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 또는 특정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외부적인 인정은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저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것은 더 깊은 불안감이나 정서적 독립성 부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관점보다 친구의 의견을 중시하는 여성은 관계의 건강보다 외부적인 인정을 더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판단받고 과소평가받는다고 느끼는 불안정한 관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내 친구들은 모두 내가 그래야 한다고 해 라고 말할 때 이는 관계가 상호 존중이나 자율성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성숙한 여성은 자신의 본능을 믿고 외부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그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독립심, 신뢰, 그리고 정서적 성숙을 키우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넌 내가 위축돼. 여성이 넌 내가 위축돼 라고 말할 때 자신감이나 독립심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 종종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희생시키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당신이 정한 의견 차이 또는 경계를 당신의 필요나 가치관을 정당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약함의 표시로 포장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방어적인 기제입니다. 그녀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기보다는 당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당신을 불안하거나 그녀의 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당신이 실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교묘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점을 무시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넌 내가 위축돼 라는 말은
또한 과장된 자존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매력적이지만 오만함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과장된 인식은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여성은 자신을 파트너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 존중을 장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고 가치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 말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계나 의견이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당신보다 위에 두려고 하거나 당신의 걱정이 위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암시하는 파트너는 파트너십에서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그녀가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협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의미 있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끊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목소리가 약해지는 상황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튼튼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자신감으로 위장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이러한 전략에 휘둘려 균형이 맞지 않는 관계에 머무르지 마세요. 여성의 말에서 위험 신호를 파악하는 것은 2025년 데이트 세계를 헤쳐나가는 모든 남성에게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진지한 상대를 찾고 있지 않아. 내 전 남자친구는 미쳤어.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그랬을 거야. 내 친구들은 다 네가 그래야 한다고 해. 넌 내가 위축돼. 와 같은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헤어지는 것은 가혹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평화, 자존감, 그리고 정서적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당신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음의 창문.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데이트 세계에서 언제 헤어져야 할지 아는 것은 남자가 익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게임을 하거나 상황을 조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위험 신호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묘한 신호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말처럼 위장된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2025년의 남성으로서 당신은 데이트에서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역학관계가 바뀌었고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욕구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소셜미디어는 모든 상호작용을 증폭시키며 존중과 타협의 경계는 종종 모호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려면 명확성, 자신감, 그리고 확고한 기준에 기반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여성들이 주저없이 헤어져야 할 때임을 알리는 5가지 신호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결국 당신의 평화와 자존감을 갉아먹는 근본적인 사고방식,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는 불화의 반영입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는 남성들은 종종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해롭고 지치게 하는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이러한 중요한 표현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왜 이러한 표현들이 관계를 파탄시키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관과 진정으로 일치하는 관계에 투자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데이트 실력을 향상시키고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성과의 관계를 추구할 준비가 되었다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제 이러한 신호를 해독하고 데이트 세계에서 당신의 힘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녀가 이 5가지를 말할 때 예외 없이 그냥 떠나세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은 진지한 관계를 찾고 있지 않아.
여성이 진지한 관계를 찾고 있지 않다고 말할 때 그녀는 솔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하는 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동안 그녀가 이득을 보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 경고 신호인지, 그리고 왜 당신이 떠나야 할 때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 말이 명확함이라는 가면을 쓴 부드러운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당신은 내가 헌신할 상대가 아니지만 내키는 대로 당신을 곁에 두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녀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답하기보다는 당신의 관심, 인정, 그리고 자원이라는 특혜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종종 당신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는 불균형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는 대가로 많은 남자들은 인내심을 갖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 그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선택지를 열어두고 당신은 그저 끌려다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사이에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정서적 안녕은 고갈되고 이용당하고 과소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노력은 선택사항이라는 생각을 강화하게 되고 결국 자존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인 이유에 대해 핵심은 당신을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열정을 느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여성에게서 떠나는 것은 당신이 상호 존중과 투자보다 못한 것에는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가 진지한 만남을 찾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녀의 말을 믿으세요. 그녀가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에 있는 그대로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받아줄 여성에게 집중하세요. 둘째, 내 전 남자친구는 미쳤어. 여성이 내 전 남자친구는 미쳤어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 단순히 안 좋은 관계를 회상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유머나 드라마에 속지 마세요. 이런 말은 종종 그녀가 묘사하는 사람보다 그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현대의 데이트 세계에서 이는 가장 간과되기 쉬운 위험 신호 중 하나이며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첫째, 이 표현은 종종 책임감 부족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힘들거나 해로운 전 파트너를 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과거 관계의 실패를 전적으로 상대방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전 파트너를 미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관계의 파탄에 그녀가 기여했을지도 모르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부족,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해결되지 않은 문제 등 어떤 이유에서든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은 건강한 파트너십에 필요한 자기인식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녀가 갈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관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불화해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좌절감을 느끼고 당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도 비난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관계는 감정적으로 지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불균형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그녀가 다른 사람, 특히 한때 가까웠던 사람을 험담하는 경향입니다. 그녀가 전 애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당신에게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해소되지 않은 원한이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데 둘 다 관계에 해롭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여성은 이전 파트너를 깎아낼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은 드라마틱한 상황을 좋아하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 애인을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의 과거 관계가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안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녀는 그런 에너지에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정과 상호 성장을 원한다면 드라마틱한 과거를 가진 파트너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녀가 묘사하는 것과 같은 악순환에 얽매여
정신적, 감정적으로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녀가 내 전 애인은 미쳤어 라고 말할 때 마음의 평화를 지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성숙하고 균형 잡힌 태도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성은 존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떠나는 것은 자신과 파트너 관계 모두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을 중시하는 사람을 위해 감정적 에너지를 아껴두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성이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녀의 욕구나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종종 조종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관계에 위험한 선례를 남깁니다. 이는 진정한 소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당신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마도 떠나야 할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사랑을 무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사랑은 감정적인 강압이 아닌 상호 이해, 신뢰, 그리고 타협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지렛대로 삼는다면 당신의 자율성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한계를 넘어 당신의 욕망을 표현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세요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역학관계는 자존감을 침식하고 관계의 해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조종이 얼마나 미묘하게 심해질 수 있는지입니다. 계획을 바꾸거나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희생을 하는 것과 같은 작은 요구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구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살갗 위를 걷는 것처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따르지 않으면 당신의 사랑과 헌신이 끊임없이 의심받는 건강하지 못한 권력 역학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표현은 또한 당신의 개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당신의 정체성, 가치관 또는 개인적인 목표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여성은 죄책감이나 조종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그녀는 최후 통첩으로 당신의 헌신을 시험하기보다는 타협을 찾을 것입니다. 결국 조종에 기반한 관계는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만족감이나 평화를 결코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랑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을 얻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명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것이지 조종이나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내 친구들은 모두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 여성이 내 친구들은 모두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 라고 말할 때 이는 그녀가 전달하는 무해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종종 경고 신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의견이 당신의 관계 조건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말은 사실 관계 속 남성으로서의 당신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마땅히 개인적인 유대감이어야 할 관계에 외부의 간섭을 불러들이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첫째,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 간의 신뢰와 직접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며 그녀의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친구들의 의견을 대화에 끌어들이는 것은 친밀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남아야 할 공간에 제3자의 판단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역학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이나 결정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분노와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말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는 대신 친구들을 대리자로 삼아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녀의 책임감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까지 변화시킵니다.
갑자기 당신은 단순히 그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외부인들과 맞서게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표현이 종종 조종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불합리한 요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합의된 기준인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 또는 특정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외부적인 인정은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저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것은 더 깊은 불안감이나 정서적 독립성 부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관점보다 친구의 의견을 중시하는 여성은 관계의 건강보다 외부적인 인정을 더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판단받고 과소평가받는다고 느끼는 불안정한 관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내 친구들은 모두 내가 그래야 한다고 해 라고 말할 때 이는 관계가 상호 존중이나 자율성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성숙한 여성은 자신의 본능을 믿고 외부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그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독립심, 신뢰, 그리고 정서적 성숙을 키우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5번째, 넌 내가 위축돼. 여성이 넌 내가 위축돼 라고 말할 때 자신감이나 독립심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 종종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희생시키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당신이 정한 의견 차이 또는 경계를 당신의 필요나 가치관을 정당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약함의 표시로 포장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방어적인 기제입니다. 그녀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기보다는 당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당신을 불안하거나 그녀의 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당신이 실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교묘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점을 무시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넌 내가 위축돼 라는 말은 또한 과장된 자존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매력적이지만 오만함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과장된 인식은 관계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여성은 자신을 파트너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 존중을 장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고 가치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 말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계나 의견이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당신보다 위에 두려고 하거나 당신의 걱정이 위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암시하는 파트너는 파트너십에서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그녀가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협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의미 있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끊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목소리가 약해지는 상황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튼튼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자신감으로 위장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이러한 전략에 휘둘려 균형이 맞지 않는 관계에 머무르지 마세요. 여성의 말에서 위험 신호를 파악하는 것은 2025년 데이트 세계를 헤쳐나가는 모든 남성에게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진지한 상대를 찾고 있지 않아. 내 전 남자친구는 미쳤어.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그랬을 거야. 내 친구들은 다 네가 그래야 한다고 해. 넌 내가 위축돼. 와 같은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헤어지는 것은 가혹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평화, 자존감,
그리고 정서적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당신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음의 창문.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데이트 세계에서 언제 헤어져야 할지 아는 것은 남자가 익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게임을 하거나 상황을 조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위험 신호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묘한 신호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말처럼 위장된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2025년의 남성으로서 당신은 데이트에서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역학관계가 바뀌었고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욕구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소셜미디어는 모든 상호작용을 증폭시키며 존중과 타협의 경계는 종종 모호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려면 명확성, 자신감, 그리고 확고한 기준에 기반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여성들이 주저없이 헤어져야 할 때임을 알리는 5가지 신호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결국 당신의 평화와 자존감을 갉아먹는 근본적인 사고방식,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는 불화의 반영입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는 남성들은 종종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해롭고 지치게 하는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이러한 중요한 표현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왜 이러한 표현들이 관계를 파탄시키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관과 진정으로 일치하는 관계에 투자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데이트 실력을 향상시키고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성과의 관계를 추구할 준비가 되었다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제 이러한 신호를 해독하고 데이트 세계에서 당신의 힘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녀가 이 5가지를 말할 때 예외 없이 그냥 떠나세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은 진지한 관계를 찾고 있지 않아. 여성이 진지한 관계를 찾고 있지 않다고 말할 때 그녀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하는 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동안 그녀가 이득을 보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 경고 신호인지, 그리고 왜 당신이 떠나야 할 때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 말이 명확함이라는 가면을 쓴 부드러운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당신은 내가 헌신할 상대가 아니지만 내키는 대로 당신을 곁에 두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녀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답하기보다는 당신의 관심, 인정, 그리고 자원이라는 특혜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종종 당신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는 불균형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는 대가로 많은 남자들은 인내심을 갖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 그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선택지를 열어두고 당신은 그저 끌려다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사이에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정서적 안녕은 고갈되고 이용당하고 과소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노력은 선택사항이라는 생각을 강화하게 되고 결국 자존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인 이유에 대해 핵심은 당신을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열정을 느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여성에게서 떠나는 것은 당신이 상호 존중과 투자보다 못한 것에는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가 진지한 만남을 찾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녀의 말을 믿으세요. 그녀가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에 있는 그대로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받아줄 여성에게 집중하세요. 둘째, 내 전 남자친구는 미쳤어. 여성이 내 전 남자친구는 미쳤어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
단순히 안 좋은 관계를 회상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유머나 드라마에 속지 마세요. 이런 말은 종종 그녀가 묘사하는 사람보다 그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현대의 데이트 세계에서 이는 가장 간과되기 쉬운 위험 신호 중 하나이며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첫째, 이 표현은 종종 책임감 부족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힘들거나 해로운 전 파트너를 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과거 관계의 실패를 전적으로 상대방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전 파트너를 미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관계의 파탄에 그녀가 기여했을지도 모르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부족,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해결되지 않은 문제 등 어떤 이유에서든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은 건강한 파트너십에 필요한 자기인식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녀가 갈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관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불화해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좌절감을 느끼고 당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도 비난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관계는 감정적으로 지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불균형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그녀가 다른 사람, 특히 한때 가까웠던 사람을 험담하는 경향입니다. 그녀가 전 애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당신에게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해소되지 않은 원한이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데 둘 다 관계에 해롭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여성은 이전 파트너를 깎아낼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은 드라마틱한 상황을 좋아하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 애인을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의 과거 관계가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안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녀는 그런 에너지에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정과 상호 성장을 원한다면 드라마틱한 과거를 가진 파트너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녀가 묘사하는 것과 같은 악순환에 얽매여 정신적, 감정적으로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녀가 내 전 애인은 미쳤어 라고 말할 때 마음의 평화를 지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성숙하고 균형 잡힌 태도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성은 존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떠나는 것은 자신과 파트너 관계 모두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을 중시하는 사람을 위해 감정적 에너지를 아껴두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성이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녀의 욕구나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종종 조종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관계에 위험한 선례를 남깁니다. 이는 진정한 소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당신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마도 떠나야 할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사랑을 무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사랑은 감정적인 강압이 아닌 상호 이해, 신뢰, 그리고 타협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지렛대로 삼는다면 당신의 자율성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한계를 넘어 당신의 욕망을 표현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세요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역학관계는 자존감을 침식하고 관계의 해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조종이 얼마나 미묘하게 심해질 수 있는지입니다. 계획을 바꾸거나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희생을 하는 것과 같은 작은 요구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구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살갗 위를 걷는 것처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따르지 않으면 당신의 사랑과 헌신이 끊임없이 의심받는 건강하지 못한 권력 역학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표현은 또한 당신의 개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당신의 정체성, 가치관 또는 개인적인 목표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여성은 죄책감이나 조종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그녀는 최후 통첩으로 당신의 헌신을 시험하기보다는 타협을 찾을 것입니다. 결국 조종에 기반한 관계는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만족감이나 평화를 결코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랑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을 얻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명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것이지 조종이나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내 친구들은 모두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 여성이 내 친구들은 모두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 라고 말할 때 이는 그녀가 전달하는 무해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종종 경고 신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의견이 당신의 관계 조건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말은 사실 관계 속 남성으로서의 당신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마땅히 개인적인 유대감이어야 할 관계에 외부의 간섭을 불러들이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첫째,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 간의 신뢰와 직접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며 그녀의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친구들의 의견을 대화에 끌어들이는 것은 친밀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남아야 할 공간에 제3자의 판단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역학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이나 결정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분노와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말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는 대신 친구들을 대리자로 삼아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녀의 책임감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까지 변화시킵니다. 갑자기 당신은 단순히 그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외부인들과 맞서게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표현이 종종 조종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불합리한 요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합의된 기준인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 또는 특정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외부적인 인정은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저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것은 더 깊은 불안감이나 정서적 독립성 부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관점보다 친구의 의견을 중시하는 여성은 관계의 건강보다 외부적인 인정을 더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판단받고 과소평가받는다고 느끼는 불안정한 관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내 친구들은 모두 내가 그래야 한다고 해 라고 말할 때 이는 관계가 상호 존중이나 자율성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성숙한 여성은 자신의 본능을 믿고 외부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그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독립심, 신뢰, 그리고 정서적 성숙을 키우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넌 내가 위축돼. 여성이 넌 내가 위축돼 라고 말할 때 자신감이나 독립심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 종종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희생시키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당신이 정한 의견 차이 또는 경계를 당신의 필요나 가치관을 정당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약함의 표시로 포장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방어적인 기제입니다. 그녀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기보다는 당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당신을 불안하거나 그녀의 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당신이 실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교묘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점을 무시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넌 내가 위축돼 라는 말은 또한 과장된 자존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매력적이지만 오만함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과장된 인식은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여성은 자신을 파트너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 존중을 장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고 가치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 말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계나 의견이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당신보다 위에 두려고 하거나 당신의 걱정이 위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암시하는 파트너는 파트너십에서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그녀가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협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의미 있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끊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목소리가 약해지는 상황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튼튼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자신감으로 위장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이러한 전략에 휘둘려 균형이 맞지 않는 관계에 머무르지 마세요. 여성의 말에서 위험 신호를 파악하는 것은 2025년 데이트 세계를 헤쳐나가는 모든 남성에게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진지한 상대를 찾고 있지 않아. 내 전 남자친구는 미쳤어.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그랬을 거야. 내 친구들은 다 네가 그래야 한다고 해. 넌 내가 위축돼. 와 같은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헤어지는 것은 가혹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평화, 자존감, 그리고 정서적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당신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음의 창문.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데이트 세계에서 언제 헤어져야 할지 아는 것은 남자가 익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게임을 하거나 상황을 조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위험 신호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묘한 신호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말처럼 위장된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2025년의 남성으로서 당신은 데이트에서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역학관계가 바뀌었고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욕구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소셜미디어는 모든 상호작용을 증폭시키며 존중과 타협의 경계는 종종 모호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려면 명확성, 자신감, 그리고 확고한 기준에 기반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여성들이 주저없이 헤어져야 할 때임을 알리는 5가지 신호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결국 당신의 평화와 자존감을 갉아먹는 근본적인 사고방식,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는 불화의 반영입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는 남성들은 종종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해롭고 지치게 하는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이러한 중요한 표현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왜 이러한 표현들이 관계를 파탄시키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관과 진정으로 일치하는 관계에 투자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데이트 실력을 향상시키고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성과의 관계를 추구할 준비가 되었다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제 이러한 신호를 해독하고
데이트 세계에서 당신의 힘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녀가 이 5가지를 말할 때 예외 없이 그냥 떠나세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은 진지한 관계를 찾고 있지 않아. 여성이 진지한 관계를 찾고 있지 않다고 말할 때 그녀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하는 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동안 그녀가 이득을 보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 경고 신호인지, 그리고 왜 당신이 떠나야 할 때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 말이 명확함이라는 가면을 쓴 부드러운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당신은 내가 헌신할 상대가 아니지만 내키는 대로 당신을 곁에 두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녀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답하기보다는 당신의 관심, 인정, 그리고 자원이라는 특혜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종종 당신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는 불균형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는 대가로 많은 남자들은 인내심을 갖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 그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선택지를 열어두고 당신은 그저 끌려다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사이에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정서적 안녕은 고갈되고 이용당하고 과소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노력은 선택사항이라는 생각을 강화하게 되고 결국 자존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인 이유에 대해 핵심은 당신을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열정을 느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여성에게서 떠나는 것은 당신이 상호 존중과 투자보다 못한 것에는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가 진지한 만남을 찾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녀의 말을 믿으세요. 그녀가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에 있는 그대로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받아줄 여성에게 집중하세요. 둘째, 내 전 남자친구는 미쳤어. 여성이 내 전 남자친구는 미쳤어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 단순히 안 좋은 관계를 회상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유머나 드라마에 속지 마세요. 이런 말은 종종 그녀가 묘사하는 사람보다 그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현대의 데이트 세계에서 이는 가장 간과되기 쉬운 위험 신호 중 하나이며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첫째, 이 표현은 종종 책임감 부족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힘들거나 해로운 전 파트너를 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과거 관계의 실패를 전적으로 상대방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전 파트너를 미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관계의 파탄에 그녀가 기여했을지도 모르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부족,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해결되지 않은 문제 등 어떤 이유에서든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은 건강한 파트너십에 필요한 자기인식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녀가 갈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관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불화해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좌절감을 느끼고 당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도 비난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관계는 감정적으로 지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불균형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그녀가 다른 사람, 특히 한때 가까웠던 사람을 험담하는 경향입니다. 그녀가 전 애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당신에게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해소되지 않은 원한이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데 둘 다 관계에 해롭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여성은 이전 파트너를 깎아낼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은 드라마틱한 상황을 좋아하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 애인을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의 과거 관계가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안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녀는
그런 에너지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정과 상호 성장을 원한다면 드라마틱한 과거를 가진 파트너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녀가 묘사하는 것과 같은 악순환에 얽매여 정신적, 감정적으로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녀가 내 전 애인은 미쳤어 라고 말할 때 마음의 평화를 지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성숙하고 균형 잡힌 태도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성은 존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떠나는 것은 자신과 파트너 관계 모두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을 중시하는 사람을 위해 감정적 에너지를 아껴두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성이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녀의 욕구나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종종 조종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관계에 위험한 선례를 남깁니다. 이는 진정한 소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당신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마도 떠나야 할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사랑을 무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사랑은 감정적인 강압이 아닌 상호 이해, 신뢰, 그리고 타협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지렛대로 삼는다면 당신의 자율성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한계를 넘어 당신의 욕망을 표현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세요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역학관계는 자존감을 침식하고 관계의 해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조종이 얼마나 미묘하게 심해질 수 있는지입니다. 계획을 바꾸거나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희생을 하는 것과 같은 작은 요구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구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살갗 위를 걷는 것처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따르지 않으면 당신의 사랑과 헌신이 끊임없이 의심받는 건강하지 못한 권력 역학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표현은 또한 당신의 개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당신의 정체성, 가치관 또는 개인적인 목표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여성은 죄책감이나 조종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그녀는 최후 통첩으로 당신의 헌신을 시험하기보다는 타협을 찾을 것입니다. 결국 조종에 기반한 관계는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만족감이나 평화를 결코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랑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을 얻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명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것이지 조종이나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내 친구들은 모두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 여성이 내 친구들은 모두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 라고 말할 때 이는 그녀가 전달하는 무해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종종 경고 신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의견이 당신의 관계 조건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말은 사실 관계 속 남성으로서의 당신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마땅히 개인적인 유대감이어야 할 관계에 외부의 간섭을 불러들이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첫째,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 간의 신뢰와 직접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며 그녀의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친구들의 의견을 대화에 끌어들이는 것은 친밀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남아야 할 공간에 제3자의 판단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역학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이나 결정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분노와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말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는 대신 친구들을 대리자로 삼아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녀의 책임감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까지 변화시킵니다. 갑자기 당신은 단순히 그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외부인들과 맞서게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표현이 종종 조종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불합리한 요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합의된 기준인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 또는 특정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외부적인 인정은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저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것은 더 깊은 불안감이나 정서적 독립성 부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관점보다 친구의 의견을 중시하는 여성은 관계의 건강보다 외부적인 인정을 더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판단받고 과소평가받는다고 느끼는 불안정한 관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내 친구들은 모두 내가 그래야 한다고 해 라고 말할 때 이는 관계가 상호 존중이나 자율성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성숙한 여성은 자신의 본능을 믿고 외부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그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독립심, 신뢰, 그리고 정서적 성숙을 키우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5번째, 넌 내가 위축돼. 여성이 넌 내가 위축돼 라고 말할 때 자신감이나 독립심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 종종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희생시키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당신이 정한 의견 차이 또는 경계를 당신의 필요나 가치관을 정당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약함의 표시로 포장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방어적인 기제입니다. 그녀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기보다는 당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당신을 불안하거나 그녀의 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당신이 실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교묘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점을 무시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넌 내가 위축돼 라는 말은 또한 과장된 자존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매력적이지만 오만함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과장된 인식은 관계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여성은 자신을 파트너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 존중을 장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고 가치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 말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계나 의견이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당신보다 위에 두려고 하거나 당신의 걱정이 위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암시하는 파트너는 파트너십에서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그녀가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협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의미 있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끊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목소리가 약해지는 상황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튼튼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자신감으로 위장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이러한 전략에 휘둘려 균형이 맞지 않는 관계에 머무르지 마세요. 여성의 말에서 위험 신호를 파악하는 것은 2025년 데이트 세계를 헤쳐나가는 모든 남성에게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진지한 상대를 찾고 있지 않아. 내 전 남자친구는 미쳤어.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그랬을 거야. 내 친구들은 다 네가 그래야 한다고 해.
넌 내가 위축돼. 와 같은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헤어지는 것은 가혹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평화, 자존감, 그리고 정서적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당신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음의 창문.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데이트 세계에서 언제 헤어져야 할지 아는 것은 남자가 익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게임을 하거나 상황을 조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위험 신호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묘한 신호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말처럼 위장된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2025년의 남성으로서 당신은 데이트에서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역학관계가 바뀌었고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욕구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소셜미디어는 모든 상호작용을 증폭시키며 존중과 타협의 경계는 종종 모호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려면 명확성, 자신감, 그리고 확고한 기준에 기반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여성들이 주저없이 헤어져야 할 때임을 알리는 5가지 신호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결국 당신의 평화와 자존감을 갉아먹는 근본적인 사고방식,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는 불화의 반영입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는 남성들은 종종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해롭고 지치게 하는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이러한 중요한 표현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왜 이러한 표현들이 관계를 파탄시키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관과 진정으로 일치하는 관계에 투자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데이트 실력을 향상시키고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성과의 관계를 추구할 준비가 되었다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제 이러한 신호를 해독하고 데이트 세계에서 당신의 힘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녀가 이 5가지를 말할 때 예외 없이 그냥 떠나세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은 진지한 관계를 찾고 있지 않아. 여성이 진지한 관계를 찾고 있지 않다고 말할 때 그녀는 솔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하는 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동안 그녀가 이득을 보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 경고 신호인지, 그리고 왜 당신이 떠나야 할 때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 말이 명확함이라는 가면을 쓴 부드러운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당신은 내가 헌신할 상대가 아니지만 내키는 대로 당신을 곁에 두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녀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답하기보다는 당신의 관심, 인정, 그리고 자원이라는 특혜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종종 당신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는 불균형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는 대가로 많은 남자들은 인내심을 갖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 그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선택지를 열어두고 당신은 그저 끌려다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사이에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정서적 안녕은 고갈되고 이용당하고 과소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노력은 선택사항이라는 생각을 강화하게 되고 결국 자존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인 이유에 대해 핵심은 당신을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열정을 느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여성에게서 떠나는 것은 당신이 상호 존중과 투자보다 못한 것에는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가 진지한 만남을 찾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녀의 말을 믿으세요.
그녀가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에 있는 그대로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받아줄 여성에게 집중하세요. 둘째, 내 전 남자친구는 미쳤어. 여성이 내 전 남자친구는 미쳤어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 단순히 안 좋은 관계를 회상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유머나 드라마에 속지 마세요. 이런 말은 종종 그녀가 묘사하는 사람보다 그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현대의 데이트 세계에서 이는 가장 간과되기 쉬운 위험 신호 중 하나이며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첫째, 이 표현은 종종 책임감 부족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힘들거나 해로운 전 파트너를 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과거 관계의 실패를 전적으로 상대방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전 파트너를 미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관계의 파탄에 그녀가 기여했을지도 모르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부족,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해결되지 않은 문제 등 어떤 이유에서든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은 건강한 파트너십에 필요한 자기인식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녀가 갈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관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불화해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좌절감을 느끼고 당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도 비난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관계는 감정적으로 지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불균형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그녀가 다른 사람, 특히 한때 가까웠던 사람을 험담하는 경향입니다. 그녀가 전 애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당신에게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해소되지 않은 원한이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데 둘 다 관계에 해롭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여성은 이전 파트너를 깎아낼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은 드라마틱한 상황을 좋아하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 애인을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의 과거 관계가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안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녀는 그런 에너지에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정과 상호 성장을 원한다면 드라마틱한 과거를 가진 파트너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녀가 묘사하는 것과 같은 악순환에 얽매여 정신적, 감정적으로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녀가 내 전 애인은 미쳤어 라고 말할 때 마음의 평화를 지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성숙하고 균형 잡힌 태도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성은 존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떠나는 것은 자신과 파트너 관계 모두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을 중시하는 사람을 위해 감정적 에너지를 아껴두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성이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녀의 욕구나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종종 조종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관계에 위험한 선례를 남깁니다. 이는 진정한 소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당신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마도 떠나야 할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사랑을 무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사랑은 감정적인 강압이 아닌 상호 이해, 신뢰, 그리고 타협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지렛대로 삼는다면 당신의 자율성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한계를 넘어 당신의 욕망을 표현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세요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역학관계는 자존감을 침식하고 관계의 해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조종이 얼마나 미묘하게 심해질 수 있는지입니다. 계획을 바꾸거나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희생을 하는 것과 같은 작은 요구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구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살갗 위를 걷는 것처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따르지 않으면 당신의 사랑과 헌신이 끊임없이 의심받는 건강하지 못한 권력 역학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표현은 또한 당신의 개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당신의 정체성, 가치관 또는 개인적인 목표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여성은 죄책감이나 조종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그녀는 최후 통첩으로 당신의 헌신을 시험하기보다는 타협을 찾을 것입니다. 결국 조종에 기반한 관계는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만족감이나 평화를 결코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랑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을 얻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명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것이지 조종이나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내 친구들은 모두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 여성이 내 친구들은 모두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 라고 말할 때 이는 그녀가 전달하는 무해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종종 경고 신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의견이 당신의 관계 조건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말은 사실 관계 속 남성으로서의 당신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마땅히 개인적인 유대감이어야 할 관계에 외부의 간섭을 불러들이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첫째,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 간의 신뢰와 직접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며 그녀의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친구들의 의견을 대화에 끌어들이는 것은 친밀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남아야 할 공간에 제3자의 판단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역학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이나 결정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분노와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말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는 대신 친구들을 대리자로 삼아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녀의 책임감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까지 변화시킵니다. 갑자기 당신은 단순히 그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외부인들과 맞서게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표현이 종종 조종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불합리한 요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합의된 기준인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 또는 특정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외부적인 인정은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저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것은 더 깊은 불안감이나 정서적 독립성 부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관점보다 친구의 의견을 중시하는 여성은 관계의 건강보다 외부적인 인정을 더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판단받고 과소평가받는다고 느끼는 불안정한 관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내 친구들은 모두 내가 그래야 한다고 해 라고 말할 때 이는 관계가 상호 존중이나 자율성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성숙한 여성은 자신의 본능을 믿고 외부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그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독립심, 신뢰, 그리고 정서적 성숙을 키우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넌 내가 위축돼. 여성이 넌 내가 위축돼 라고 말할 때 자신감이나 독립심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 종종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희생시키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당신이 정한 의견 차이 또는 경계를 당신의 필요나 가치관을 정당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약함의 표시로 포장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방어적인 기제입니다. 그녀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기보다는 당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당신을 불안하거나 그녀의 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당신이 실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교묘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점을 무시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넌 내가 위축돼. 라는 말은 또한 과장된 자존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매력적이지만 오만함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과장된 인식은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여성은 자신을 파트너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 존중을 장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고 가치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 말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계나 의견이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당신보다 위에 두려고 하거나 당신의 걱정이 위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암시하는 파트너는 파트너십에서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그녀가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협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의미 있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끊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목소리가 약해지는 상황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튼튼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자신감으로 위장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이러한 전략에 휘둘려 균형이 맞지 않는 관계에 머무르지 마세요. 여성의 말에서 위험 신호를 파악하는 것은 2025년 데이트 세계를 헤쳐나가는 모든 남성에게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진지한 상대를 찾고 있지 않아. 내 전 남자친구는 미쳤어.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그랬을 거야. 내 친구들은 다 네가 그래야 한다고 해. 넌 내가 위축돼. 와 같은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헤어지는 것은 가혹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평화, 자존감, 그리고 정서적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당신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마음의 창문.